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지난 1강, 2강에서는 우주의 온도와 시간의 관계, 빅뱅 이후에 플랑크 타임에서 중력이 분리되고 그 다음 강한 상호작용이 분리되고 전자기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이 분리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주 빅뱅 후 38만 년 때 이른바 디커플링 시대가 도래해서 태초의 빛이 우주를 빠져나온 것을 WMA핑을 찍은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전체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우주의 진화를 결정하는 밀도하고 우주의 여러 가지 물리적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가 빅뱅이 터지고 빛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갤럭시와 별이 생기고 현재 이르기까지를 나타내주는 도표입니다. 우주의 운명은 천문학자들이 흔히 밀도가 결정한다고 있죠. 밀도가 곧 운명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밀도라는 것은 인계 밀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주에 있는 총 물질 에너지 양의 비가 결국은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전개될 건가, 그리고 과거의 우주는 또 어땠던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결국은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밀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여러 가지 현상을 밀도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프리드만 방정식이라는 우주 전체에 해당되는 방정식을 먼저 유도해 보겠습니다. 우주 전체를 질량 라지 m이고 반지름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rt라 했을 때, 그리고 밀도 또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고 3천억 개의 갤럭시가 모인 우주라 봤을 때 이 우주의 임의의 테스트 갤럭시를 상정해 봅시다. 이것도 하나의 은하 갤럭시입니다. 그래서 그 질량은 m이고, 이 갤럭시가 이 전체 우주를 탈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로 기착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갤럭시가 받는 힘은 중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운동해서 나가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를 U라 뒀을 때, U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분의 1 mv 자승의 R의 GMM, 만류 인력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앞쪽은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가 되고, 뒤쪽은 그른바 포텐셜 에너지가 되죠. 이 토탈 에너지를 좀 더 전개해보면, 전개하는 방식은 이쪽에서 변수인 반지름, 우주의 크기에 해당되는 RT를 매개 변수를 써서 표현하면 시간에 딱 바뀌는 스케일 팩터 RT와 함께 움직이는 좌표 시스템 오메가를 쓰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게 RT라는 스케일 팩터.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케일 팩터죠. 그리고 이거는 코무빙 좌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RT를 요 V에다 집어넣습니다. V는 결국은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것이 되죠. 그렇게 되고, 만류력 상수에다가 테스트 갤럭시 질량에다가 우주 전체 질량이 3분의 4 파이 R 삼성의 로가 되죠. 부피 곱하기 밀도를 하면 전체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어서 R을 이걸 치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M, 오메가는 상수로서 나오고 라지 R, 스케일 팩터에 대한 미분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쪽 텀은 3분의 4 파이 GM의 R 자승인데, 이때 R은 바꿔준 치환값으로 R 자승, 오메가 자승, 로로 바꿔주면 되죠. 예. 양변에 2를 곱해주면 토탈 우주 전체 에너지의 2배는 M 오메가 자승의 DR의 DT, 스케일 팩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에다가 3분의 8파이 G가 되고 M, R 자승, 오메가 자승, 로가 됩니다. 자, 여기서 공통 팩터 M, R 자승, 오메가 자승 나눠주면 우주 전체 에너지 2배를 M, R 자승, 오메가 자승 나눠주면 어떤 식으로 간략히 되느냐 하면 DR분의 DT의 제곱에 3분의 8파이 G 로가 됩니다. 밀도 로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변형시켜 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1오버 R에 dr에 dt 자승에 8파이 g에 3의 로에 r 자승 하고 요때 뒤에 요 텀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m 오메가 자승 c 자승을 곱해주고 이쪽에 eu인데 eu를 2u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마이너스 2u 이렇게 표시해주고 분모의 c 자승을 곱해줬기 때문에 분자의 c 자승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우주 물리학에서는 특히 지금 요 텀이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요 텀을 특별하게 K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강속의 제곱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쓰면 1오버 R의 스케일 팩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8파이 G의 3의 로의 스케일 팩터 제곱의 한 값이 마이너스 K C자승이라는 공식이 나오죠. 이 공식이 우주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프리드만 방정식이죠. 대다수 우주론은 이 방정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방식 좀 더 진행을 하면 허블 상수하고 연결을 해야 우리가 우주의 운명하고 관련 지을 수가 있죠. 허블 상수의 제곱은 3분의 8 파이 G 로 크리티컬 우주의 인계 밀도하고 관련이 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공식 잠깐 변형식이면 크리티컬 매스의 허블 상수를 나눠주면 바로 3분의 8파이 G라는 상수가 되죠. 요 관계식을 이쪽에 8파이 G 오버 3를 요걸 집어넣으면 이 공식은 1오버 R에 dr에 dt 자승에 마이너스 h 자승에 로 c죠. 로 c가 들어가고 로가 이렇게 붙죠. 이렇게 r 자승 그리고 마이너스 k c 자승. 또 요 텀도 조금 간단히 전개해 보면 이게 또 허블 상수하고 같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허블 상수 제곱에 허블 상수 제곱하고 로 c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 로는 현대 와서는 현대 천문학에서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죠. 로 메타에 의한 밀도. 이때 M은 메타를 했을 때는 다크 메타도 되고 우리 보통 물질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론적인 입자들의 기여분인 로 렐레티브. 상대론적인 입자라는 것은 우주론에서는 광석으로 달리는 모든 입자가 상대론적 입자가 됩니다. 포톤도 상대론 입자가 되고 뉴트리노도 역시 상대론적인 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다크 에너지를 질량으로 바꾼 밀도가 되죠.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크리티컬 매스를 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크리티컬 매스를 나누어주면 R 자승에 마이너스 K C 자승이 되죠. 앞에 이 H 자승을 뽑아내면 1 마이너스 천문학에서는 굉장히 요 B 두 밀도 크리티컬 덴시티에 대한 이 밀도 B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이게 오메가 M이 되고 이것이 오메가 렐레티브가 되고 이것이 오메가 다크 에너지 항목이 되죠. 두 인계 밀도에 대한 물질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식은 간단하게 오메가 M에 플러스 오메가 렐레티브한 에너지 흐름에다가 다크 에너지의 R 자승이 마이너스 KC 자승이 되죠. 보통 이 복사 에너지 밀도에 의한 이 텀은 오메가 M이나 오메가 람다는 0.3이나 0.7 이런 숫자가 되는데 이거는 거의 10,000분의 1 정도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통상 이거는 제로로 둬도 괜찮습니다. 간단히 쓰면 H자승이 오메가 M 플러스 오메가 다크의 R자승이 마이너스 KC라는 이 방정식으로 귀착이 됩니다. 이 방정식이야말로 우주의 앞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방정식입니다. 결국은 밀도가 운명이다 했을 때 바로 이 방정식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공식을 다시 이렇게 적어보면 요 방정식이 됩니다. 이 방정식이야말로 우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텀을 살펴보면 만약에 메타에 의한 오메가 값이나 다크 에너지에 의한 오메가 합이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 텀 우변이 제로가 되죠. 그러면 K 값은
제로가 돼야 되죠. 그럼 K 값이 제로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K 값이 우리가 이 K 값을 이렇게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K가 제로면 U가 제로가 돼야 되죠. U가 제로란 말은 뭐냐면 U를 이 양이 있지 않습니까? 탈출하려는 카이네틱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합이 되는데 이때 U가 제로면 이 두 텀이 같아야 되죠. 그럼 딱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딱 있는 거죠. 등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계 상태입니다. 여기 인계 상태고 이렇게 봅시다. 오메가 m이 오메가 람다 더한 것이 1보다 크면 이 전체 텀은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면 K는 K가 양수가 돼줘야 되죠.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개 더한 것이 1보다 크면 이 전체는 음수가 되고 그러면 지금 맞춰주기 위해서 K가 양수가 되죠. 전체 음수가 되죠. K가 양수란 말은 이 두 개 더한 것에서 이 탈출하려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더 큰 거죠. 이때는 그러냐면 이게 달아나는 거죠. 우주 전체 중력이 구속되지 않고 달아나기 때문에 이걸 때는 U가 제로보다 커서 오픈 우주가 되는 겁니다. 열린 우주가 되죠. 그리고 오메가 m 플러스 오메가 람다가 1보다 적을 때는 K는 음수가 되고 K가 음수가 되고 U는 U도 음수가 되죠. 자, K가 음수가 됐다는 말, U가 음수가 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중력이 더 큰 거죠. 중력이 크면 결국은 이 은하는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걸 뭐냐면 갇혀진, 클로즈된 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운명이 바로 이런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주는 중요한 게 감속 팩타라는 게 있습니다. 감속 팩타의 일반적 공식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감속 팩타는 2분의 1 오메가 m의 마이너스 오메가 람다로 주어집니다. 이 값이 결국은 우주가 이 값이 제로보다 크면 우주는 이게 감속 지수이기 때문에 감속을 하게 되고 이 값이 음수가 되면 우주는 반대인 가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전체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흔히 우주론 교과서를 보면 항상 나오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운명을 하나의 도표로서 표현한 그래프인데 자, 이 도표를 이해하면 대략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4등분을 하고 이쪽이 제로, 이쪽을 마이너스 1, 제로, 1, 2, 3 이쪽 값은 뭐냐 하면 다크 에너지에 의한 오메가 값입니다. 자, 인계 밀도에다가 다크 에너지 밀도를 나눠준 거죠. 이쪽 값은 오메가 m인데 메타에 관한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제로부터 1, 2, 3 이렇게 상정을 하고 이 곡선 우주가 오픈될 건가 클로즈 될 건가 하는 관계를 결정해주는 이 곡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인 이 관계가 되죠. 이건 바로 k 값이 제로일 때입니다. 이거에서 이쪽 k가 음인 클로즈드한 우주가 되죠. 닫힌 우주가 되고 k가 양수가 되면 오픈 우주, 말 한 장같이 된 오픈 우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평수는 자, 요런 곡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요 직선에서 위쪽은 오픈 유니버스가 되고 아래쪽은 클로즈 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직선 요 위쪽은 어떻게 되냐면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가 됩니다. 이쪽은 요 곡선보다 밑은 경우는 다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우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감속 팩타를 유도했지 않습니까? 감속 팩타는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이 되죠. 바로 이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이 이렇게 형성되죠. 여기서 이 값이 양수란 말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람다가 2분의 1 오메가 m보다 크면 이게 음수가 되죠. 요 식이 2분의 1 오메가 m에 오메가 람다에 해당되고 이쪽은 팽창이 가속되는 우주, 이쪽은 감속 우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몇 가지 영역을 미리 말씀드리면, 대략 이런 영역들은, 이쪽 영역은, 빅뱅이 일어나지 않는 우주에 해당됩니다. 자, 요 빅뱅이 일어나지 않는 우주에서 우주의 크기하고 시간의 관계는 스케일 팩터로 따져주면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게 RT고, 스케일 팩터 RT고, 시간에 대해서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주의 크기가 한 점에 모이는 빅뱅 현상이 없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쪽 영역에 해당될 경우는 우주에서 생성된 가장 오래된 그 별의 나이가 우주 전체 나이보다 더 나이가 많게 돼버려요. 그건 넌센스죠. 우주가 가장 나이가 많고 그 다음 별이 생겨야 되는데 별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보다 많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으로 배제가 되는 영역입니다.